국민의힘 전당대회 중요한 또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전 대표입니다.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경쟁자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교수님? 경쟁자 없는 거죠 지금. 예. 그 당에 이제 그 룰을 지금 어떻게 이제 짜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당대회는 치러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건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그 권리당원이라는 이름들, 예. 이 권리당원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대개는 이제 김어준 또는 김어준과 비슷한 부류들이 운영하는 그런 그 유튜버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결집된 거고 굉장히 예. 강성이고 뭐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악하라 그러나요? 개딸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식으로 이제 룰이 지금 변경됐어요. 왜냐하면 당대표 예비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 경선하고 이제 본투표가 있잖아요. 예비 경선에서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중앙위원회이 70%였고 여론조사가 30%였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앙위원회를 50%를 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25%로 또 줄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권리당원 25%를 넣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위원 몫을 20% 뺏어오고 여론조사 몫을 5% 뺏어가지고 25%를 맞아가지고 권리당원한테 새로 준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고위원 예비 경선은 원래는 중앙위원이 100%였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50% 거기서 떼요. 그래서 중앙위원 50%, 그 다음에 50%도 권리당원한테 딱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고위원이 뻔한 거죠. 결국 그 강성들이 다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당원 중심 정당인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당의 공식 라인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조직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밑에 기층 대중하고 그다음에 지도자의 직접적인 결합이 돼 버리거든요. 지난번에 말씀.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건 다 수박이야, 수박. 그러니까 당에서 이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 사실은 이것은 자유주의 정당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어디의 정당이냐면 문화혁명 때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이게 이제 정책 중심의 정당 민주주의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비슷한. 하하. 근데 그 직접 민주주의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가 좋으려면 그 개별 성원 하나가 다 이질적이어야 돼요. 다 이질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집단 지성이 만들어지는 건데 얘네들 보면 다 뭐예요? 등질적이거든요. 단 하나의 목소리만 하고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을 갖고 있죠. 예. 폭발시킬 감정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게 옛날에는 당 바깥에 있었거든요. 당 바깥에서 영향을 행사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예 이제 당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표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성격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당은 당이 아니라 예. 이재명의 정당은 사실 운동권 정당이거든요. 지금 운동권 스타일의 정당이 돼버린 거고 이것은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당대표? 나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득표율이 나올 수 있겠어요 지금?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유의미한 득표율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와서 그래도 한 뭐 두 자릿수 정도는 돼야지. 뭘 나중에 그걸 정적 자산을 써먹을 수도 있을 건데 그것도 두 자릿수 나와가지고 정적 자산을 써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도 옛날 민주당에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예. 지금은 두 자릿수 만약에 용케 얻는다 하더라도 바로 타격이 시대입니다. 수박이라고. 박용진 보세요. 박용진도 유의미하게 싸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날아가잖아요. 정치적 자산이 안 된다니까. 정치적 부채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옛날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이 정치적 자산이 됐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게 정치적 자산이 아니라 정치적 부채가 되고 정치적 낙인이 되는 시대인데 여기를 왜 나오려고 하겠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살신성인. 생각해 보면 다 대표를 갖다가 추대를 한다. 그러면 전당대회 어떡할 거예요? 이재명 후보 혼자 나가가지고 막 여러 번 막 떠들고.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면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러니까 북한에도 조선노동당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정당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위성 후보처럼 그러니까 내가 당을 위해 가지고 우리 정당이 그래도 민주정당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문의로 내가 문의로 출마하겠다. 이런 살신성인의 정신을 갖지 않고 제정신 갖고 여기 선거 나오기 힘들거든요. 나온들 예. 얼마나 황당해서 지지율 딱 차이를 딱 보면은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그게 이제 망신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당 대표는 사실상 추대 분위기로 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최고위원이잖아요. 예. 최고위원 보세요, 지금 중앙위원 100% 이게 아니라 중앙위원 50에다가 권리당원 50인데.
뻔하잖아요. 그러면은. 친명, 그러니까 찐명.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전 대표네요.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누가 권리당원 얘네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예.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다 친명들만 나와서 강성 발언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비어천가만 부르는 거죠. 다 보게 되면 완벽한다 친명이고 친명이다 보니까 당 대표도 지금 유일 후보인데 그 밑에 있는 최고위원들도 다 뭡니까 친명계거든요. 유일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1960년대 김일성 유일 체제가 완성될 때 조선노동당 상태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지금 경선 룰을 갖다 어떻게 짤 거야 이거? 아니 경선이 있어야 경선 룰을 짜지.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제안하는 제도는 뭐냐면 통일주체 민주회의를 만드는 거예요. 통일주체 민주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찬반 투표를 하는 거죠. 그 옛날에 박정희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충체육관 그 빌려가지고 거기서 통일주체 이걸 하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코미디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들도 좀 난감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민주당은 뭡니까? 이재명은 자기가 사는 게 생존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당대표 쪽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 연임까지도 다 정해져 있잖아. 지금 연임할 것까지도. 그런데 경선한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돼가지고 다음 연임까지도 다음까지도 다 그 뭡니까? 대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계속 당대표 유지할 것으로 지금 이미 게임이 짜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경선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돼버렸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 본인이 사당화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공당을 갖다 자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조끼를 좀 오용하고 있는 거고 그런 사적인 목적에 사적인 동기에 자기 지지자들 선동된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당 자체가 법무법인이 됐어요. 당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뭡니까? 사법 리스크 방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법인 민주예요 지금. 법무법인 민주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민변인가요? 그렇죠. 입법도 다 그거잖아요. 방탄용이잖아요. 입법도 다 반탕용이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는 게 아니라 대표 옹호를 위한 입법을 하는 이상한 정당으로 지금 변질이 된 거고, 그렇게 변질된 그 민주당의 모습을 이번에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도 민망할 거예요 지금. 자, 권리당원의 비율을 계속 높이는 것도 이재명 전 대표 중심의 당이 되어가고 있다는 모습일 수 있는데 일단은 궁금한 것은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운명입니다. 8월달에 다시 이제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9월에 공직자 선거 위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결심이 있고 10월달에 이제 1심 선고가 나온다는데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1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이걸 통해 가지고 뭐가 달라질 건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그냥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간 사태는 없어요. 못 먹어도 고옵니다. 이게 결국은 쫓겨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플랜 B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다음 날이면 들통날 거짓말을 해요. 그때 위기를 갖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화영 거짓말도 되게 그거잖아요. 그때 그 불리한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주 시효가 짧은 거짓말들을 남발해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큰 그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살아남는 길을 갖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쫓기는 생쥐처럼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거의 애들립으로 가고 있거든요. 애들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 6월 7일 선거 이거 가지고 큰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재명도 굉장히 패닉에 빠졌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하는 것들이 거의 뭐 발악을 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이 선거가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1심 선거가. 그다음에 이건 이화영 선거였어요. 근데 같은 재판부가 또 뭡니까? 이재명 선거를 맡았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이거 같은 거거든요. 이미 사실은 유죄 판결이 이화영 판결을 통해서 나와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법은 이게 간단합니다. 100만 원만 나와도 돼요. 이건.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한 그 선거법 거짓말이다라는 게 그 전에 나온 것들랑 비교해 봤거든요. 거짓말의 위상 자체가 다르거든요. 거짓말의 그냥 위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뭐 위증까지 했던 거고. 위증 교사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100만 원 이상이 당연히 나올 거고 이렇게 된다면 뭐가 되느냐. 다른 형법과 달리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만 나오게 되면 일단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잃어버려요. 출마 자격을 잃어버리고 플러스에 뭐가 되냐면 420억에 달하는 정당 보조금이 샥. 그렇죠. 또 다시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마 당사 팔아야 될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선거법이다라는 게 이게 2년 반 못 끌 거예요.
지금 가도 이제 뭐랄까 1심하고 2심이 이제 사실심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3심인데 선거법이 간단한 거거든요. 따를 게 없어. 너 거짓말했냐 안 했느냐. 김문기 알아서 몰랐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심까지 가고 가지고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2심까지 가고 3심에 가서 확정이 되면은 이게 2년 반 내에는 아무리 늦어도 그 전에는 확정이 되거든요. 네. 라고 한다면 아웃이라는 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될지 뭐 1심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1심이 나와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분위기가 어떻게. 예. 왜냐하면 1심이 2심에서 3심에서 뒤집히는 율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퍼센티지가. 그렇죠? 퍼센티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1심에서 2심 가서는 간혹 뒤집히고 그런데 이게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3심에서 되는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고 그래서 이게 1심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딱 보기에는 대충 이제 겐토가 딱 이른바 겐토가 나오는 거예요. 예. 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위기의식이 이제 들겠죠. 왜? 플랜 B를 마련해 놓지 않고 플랜 B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숙청했거든. 다 날렸거든요, 지금도 날리고 있는 거고.